되게 아리따운 여성분이 신체 검사장에 오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해요. 탱크탑 입고 있는 그 아저씨가 라마십스예요. 네. 훈민정음 창제 이유랑 굉장히 비슷하죠. 사장님, 저 출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오늘 떠나볼 곳은요, 바로 태국입니다. 주황생 여러분들은 태국 많이 가보셨나요? 그냥 가보셨나요가 아니라 보통 자주 가보셨나요? 뭐 몇 번 가보셨나요? 라는 질문이 어울릴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태국 많이 갑니다. 뭐 상자부 불교 국가다라는 것들을 아실 거고요. 왕이 여전히 존재하는 입헌군주제 국가라는 것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히 여행 가면.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유럽 열강들에게 근대에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라는 것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런 내용들 말고 요런 내용들보다 조금 더 깊은 1인치 깊은 내용, 여행 가서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아는 척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짝 첨가를 해서 오늘 시간 꾸며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 태국인들의 고향은 어딜까요? 태국인들 고향이 뭐 태국이겠지, 이게 뭐 무슨 바보 같은 질문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인류학자나 아니면 언어학자들은 그 민족, 그 언어의 고향을 찾곤 해요. 그걸 이제 원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국인의 주류 민족인 타이족의 고향, 타이어의 고향을 많이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 태국이 참 독특한 게, 태국인들, 타이족이 독특한 게 언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랑도 묘하게 비슷하고 닮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웃 국가들이 뭐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랑도 또 비슷한 부분들이 많고, 근데 또 멀찍이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말레이계 언어 있죠. 오스트로네시아어 언어, 여기랑도 비슷한 거예요. 야, 그럼 얘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거야?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바로 대만이 타이족의 고향이라는 게 정설이 됐습니다. 타이완 섬이 참고로 어디의 고향이기도 하냐면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오스트로네시아 지역 언어, 그 민족의 고향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태국어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언어랑도 비슷한 거예요. 다시 타이족, 태국인들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원래 이 대만, 타이완 섬에 있던 타이족의 조상들이 자연스럽게 이 중국 본토로 넘어갑니다. 어디냐면은 뭐 푸젠성, 저장성,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죠.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에 월나라 있죠. 월나라가 요 지역에 있었거든요. 이 푸젠성 지역에. 이 월나라를 구성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타이족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월나라는 춘추 시대 말기에 망했잖아요. 그렇게 월나라가 망하고 타이인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주를 한 게 1차로 어디서 머무느냐? 여기 보이시면 윈난성 있죠? 운남성, 요 지역. 베트남 북, 그리고 이 광시장족 자치구라고 쓰여있는 이 광시성, 요 지역에서 1차적으로 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름 당나라 8세기, 9세기까지 뭐 1000년 가까이 이 지역에 살면서 나름 자기들만의 뭐 왕족을 만들기도 하고요. 문제는 한족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이 지역도 당나라 때 한족들이 많아지면서 이 타이족의 조상들을 내쫓아버려요. 그렇게 조금씩 이동을 한 게 이 타이부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 14세기 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쿠빌라이 칸 시절에 몽골 제국, 이 원나라 제국도 이 지역까지 또 침입을 하거든요.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이 타이족의 조상들이 야,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선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태국 북부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태국의 젖줄이 우리가 짜오프라야 강이잖아요. 이 짜오프라야 강 상류 지역으로 조금씩 이주를 하는 거죠. 그렇게 태국인들이 중국, 그러니까 태국으로 치면은 북쪽에서 이제 이주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태국인들의 왕조의 수도도 북쪽,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짜오프라야강 상류, 처음에는 이제 중상류에 있는 이 치앙마이, 여기가 이제 초기에는 수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중기로 조금씩 이제 더 남하에서 뭐 수코타이, 그리고 더 남하에서 이제는 아예 타이만에 접하고 있는 이 방콕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요, 태국 여행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은근히 태국 사람들도 인종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치앙마이 있죠? 이 치앙마이, 그러니까 태국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랑 태국 남부, 방콕 쪽에 있는 사람들이랑
생김새 은근히 달라요. 치앙마이 쪽에 사는 분들은 약간 동북아시아 계통 느낌이 좀 나네. 되게 거리감이 있는데 치앙마이는 실제로 약간 남중국과도 많이 어떻게 보면 교류가 인종적으로 교류가 많아서 약간 동북아시아 느낌이 좀 나는 남중국인들이 좀 느낌이 나고요. 남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제 찐 동남아시아인들과의 인종적 그러니까 혼혈이 많이 생기면서 이분들은 조금 더 동남아시아스러운 외모를 갖기도 하죠. 13세기, 14세기부터 타이족의 찐 태국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동남아시아의 강국은요,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크메르족의 캄보디아였습니다. 이제 계속 이주를 해온 이 타이인들이 13세기 정도의 그 크메르 왕국의 속국처럼 있다가 1283년에 아예 크메르 왕국의 속국을 거부하고요. 그렇게 이제 타이인들의 젖줄인 짜오프라야강 중류 수코타이의 수코타이 왕국을 건설합니다. 디테일한 역사 이야기는 뭐 이번 시간이 아니라 아예 또 태국 역사를 자세하게 다룰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냥 태국 여행 갔을 때 아는 척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태국의 세종대왕 이야기예요. 바로 이 수코타이 왕조의 람까맹 대왕이거든요. 수코타이 왕조의 최전성기를 이끈 왕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왜 세종대왕이라는 말까지 하느냐,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쓰였던 이 주변에 있는 크메르 왕국의 크메르 문자, 이 크메르 문자를 변형해서 타이 문자를 만든 왕이 바로 람까맹 대왕입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글자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열이면 열 한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태국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타이 문자가 가장 과학적인 문자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동남아시아인들이 이제 주로 쓰던 문자가 크메르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의 조상인 크메르족, 크메르 왕국이 쓰던 문자인데 이 문자가 워낙 복잡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문자를 모르고 살았대요. 그런데 그걸 이 람까맹 대왕이 개량을 해서 지금까지도 쓰이는 태국 문자를 만든 그런 인물이 바로 람까맹 대왕. 나라글이 너무 어려워서 백성들이 제 뜻을 펴지 못하니 내가 바보 천치도 쉽게 배울 수 있게 글자를 개량했다. 이게 람까맹 대왕이 한 말이래요. 이게 그 훈민정음 창제 이유랑 굉장히 비슷하죠. 물론 요 말이 실제 람까맹 대왕이 했느냐 안 했느냐는 아직까지도 조금 역사적으로 논란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글 자체가 그만큼 이 람까맹 대왕의 업적을 상징하는 그런 글이라서 갖고 왔습니다. 한국에도 광진구에 세종대학교가 있듯이 실제로 태국의 방콕에도 람까맹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람까맹 대왕이요, 또 스리랑카가 또 사실상 인도 차이나 반도의 상자부 불교, 예전에 저희가 배울 때는 이제 소승불교라고 배웠는데 이 상자부 불교를 인도 차이나라든지 동남아시아에 전파한 게 스리랑카입니다. 그리고 이 스리랑카에서 상자부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도 바로 이 람까맹 대왕인데, 상자부 불교 하면 이제 개인의 해탈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불교잖아요. 근데 태국에서의 불교, 람까맹 대왕이 받아들인 이 상자부 불교는 약간 느낌이 배승불교랑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에 의한 통치자 탐마라차를 중시해서 후대 왕조들의 이상적인 군주 개념으로 발전시킨 게 람까맹 대왕이 받아들인 불교인 거죠. 우리나라도 신라라든지 뭐 왕직불 사상 있잖아요. 그게 태국 요 람까맹 대왕 시절의 탐마라차 개념이랑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코타이 왕조다, 아유타야 왕자다, 그리고 짜끄리, 방코 왕조다, 이렇게 왕가는 계속 바뀌는데요. 태국 내에서 국왕의 권위가 굉장히 높은 그 전통은 800년 가까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요. 이 태국 헌법에는요, 국왕은 불교도여야 한다, 그리고 종교의 수호자다 라는 문구 자체가 태국 헌법에 직접 나와 있어요. 현재 국왕들이 그 짜끄리 왕조인데, 이 짜끄리 왕조의 국왕들이 대부분 라마 1세, 라마 2세, 지금은 라마 10세죠. 라마 N세로 통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라마 같은 경우도요, 힌두교의 신 비슈누의 화신, 그 라마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 대승불교가 익숙해서 뭐 힌두교랑 불교랑 다른 거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남아시아, 그러니까 인도나 그리고 인도의 영향을
합격으로 받은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힌두교랑 불교가 생각보다 세계관이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지금 복잡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국왕의 종교적인 권위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짜끄리 왕조 얘기, 라마 1세, 라마 2세, 라마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라마부터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라마는 2명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라마는 라마 5세예요. 라마 5세. 식민 지배를 받기 안에 뭐라는 거야? 유럽의 식민 지배를 피할 수 있게 해준 왕이라고 해서 실제로 거의 국부라고 지금까지도 일컬어지게 됩니다. 태국 최초의 철도를 도입하고요. 그리고 태국에서 노예제를 요 당시에 폐지하고 태국의 근대화에 이바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동서로 프랑스랑 영국이 식민지를 넓혀가고 있는 프랑스, 영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당시 태국이 라오스까지 재배를 했었거든요. 여기를 프랑스한테 떼줍니다. 그리고 영국한테는요, 지금은 이제 미얀마라고 불리는 이 버마와의 접경지대 일부를 떼줘요. 그렇게 떼주는 대가로 태국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두 나라, 유럽 열강 등으로부터 식민 지배 받지 않게 해준 거죠. 요걸 이제 라마 5세의 대나무 외교라고 해요. 대나무 외교? 그러니까 바람에 휘지만 꺾이지는 않는다. 서양과 불평등한 조약을 맺더라도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택한 게 라마 5세의 대나무 외교다.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라마입니다. 바로 라마 9세입니다. 이 라마 9세. 왕실 재산을 가지고 농촌에 병원을 짓고요. 그리고 태국이 나중에 제가 기회되면 하겠지만 습관적으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런데 정말로 이건 너무 아니다 싶은 쿠데타 같은 경우는 이 라마 9세가 꾸짖습니다.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해라. 그래서 민주정부가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도 이 라마 9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태국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는 게 누구다? 라마 9세다.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 라마 5세의 대나무 외교, 그리고 라마 9세의 헌신적인 이런 정치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국왕의 사진에 손가락질만 해도 잡혀가는 게 이 태국이에요. 태국 헌법 6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국왕의 존엄은 누구도 모독할 수 없고 국왕은 어떤 방법으로도 비난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는데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거죠. 이 태국 헌법에 나와 있는 보호받는 게 어느 정도냐? 왕비, 그리고 왕실 구성원.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건 당연하고요. 왕실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심지어 왕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은 최고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태국에서 가장 논쟁적인 법인 태국 왕실 모독죄입니다. 국왕을 상징하는 노란색도요, 아무 때나 입으면 안 되고요. 심지어 노란색도 좀 더럽게 입고 다니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태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쵸? 원래 법 적용은, 제도는 굉장히 이렇게 치밀하게 짜여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모독하면 안 돼, 비판하면 안 돼 라고만 나와 있으니까는 이 법 적용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라마 9세 다음의 왕인 라마 10세, 현직 왕인 라마 10세가 워낙 이상한 짓을 해대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왕실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커요. 궁금하시면은요, 라마 10세라고 구글링이나, 하필이면 또 이름도 라마 10세예요. 이 라마 10세라고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검색하셨을 때 이 사람인가 싶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탱크탑 입고 있는 그 아저씨가 라마 10세예요. 네. 이혼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번째 아내를 맞이한 거고요. 그리고 사치도 굉장히 심해요. 코로나19 때 독일로 도망가요. 그래서 국민들 여론이 엄청 안 좋아지거든요. 이게 국왕이, 태국에서 이렇게 권위가 높은 국왕이 우리 국민들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엄청 상황이 안 좋죠.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 때문에 최근에 이제 태국 총선이 치러졌거든요. 이 태국 총선에서 왕실 모독죄를 폐지하는 공약을 내건 진보 정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당이 1당을 차지하긴 했는데 과반을 넘기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2당, 3당의 보수 정당이 이제 연정을 구성을 하면서 지금도 야당으로 남아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야 될 말은 역시 이제 불교 이야기인 것 같아요. 태국 남자들은 살면서 출가를 무조건 한 번씩 해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한 번씩은 생애 한 시기는 승려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태국 용어로 부언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웃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도 신표라고 해서 이 생애 한 시기, 우리나라 남자라면 군대 갔다 와야지 라는 것처럼 태국에서도 남자라면 승려 한번 되고 와야지, 출가 한번 하고 와야지 라는 나름의 관습,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붓다의 자식이 된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석가모니,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의 출가를 나름 이렇게 따르는, 리스펙, 샤라웃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남자가 20살 가량 되면은 이제 출가를 해서 사원에서 수도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서민층만 하는 게 아니라요, 왕실에 소속되어 있는 남성들도 예외가 없다라고 합니다.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짧으면 뭐 바쁘다 싶으면 일주일 정도 하고, 나이 좀 많는데 싶으면 1년 정도도 한다고 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왕실 모독죄는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구나 하는 승려가 되는 이 출가, 부엄락 같은 경우는 따로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성인식 같이 관습으로 굳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태국어에 승려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콘딥이라고 해요. 근데 콘딥이 뜻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무르익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숙녀 수행을 하는 남자를 꼰숙, 그러니까 무르익은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국 남자라면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상투 틀었다라는 말처럼 이렇게 어른으로 성장한 하나의 그냥 그 과정을 승려, 출가라고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신기한 거는요, 직장을 다니고 회사 출근을 하다가 사장님 저 출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고 그래, 출가 다녀와. 그래, 그래야지 네가 꼰숙, 네가 그래야지 꼰대, 아니죠, 그러니까 성숙한 남자가 되지 하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신기하죠. 실제로 출가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요, 뭐 직장 생활, 그러니까 취직 또는 여자 만나는, 결혼, 이런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큰 손해를 본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인 남자들의 필수 코스라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내용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태국 여행 가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왜 이렇게 태국에는 트랜스젠더가 많은 걸까요? 이거의 역사적인 배경은 있는 걸까요? 태국에서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를 까터이라고 합니다. 뭐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봤을 때는 게이 등등의 성소수자도 다 까토이라고 한다고 해요. 태국 인구가 한 7천만 명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100만 명 가까이가 까토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짤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가끔 이렇게 토픽이라고 해서 뉴스로도 자주 나와요. 태국은요, 군 징병제 겸 추첨제, 일단 뺑뺑이 돌려서 군대를 가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뺑뺑이를 돌리긴 해야 됩니다. 그런 나라인데, 그런 태국에서 가끔 되게 아리따운 여성분이 신체 검사장에 이렇게 오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까터이들이 이제 추첨을 자기도 해야 되니까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름 유래가 있다고 해요. 고대 시대부터 이 까터이들이 원래는 무당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태국 왕실에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여성화 교육을 받으면서 춤을 추던 소년 무용수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장 남자로 또 무용 활동을 계속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러다가 베트남 전쟁 시기, 그러니까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 태국의 남부에 아주 대표적인 관광 도시가 어딘가요? 파타야잖아요. 이 파타야 등등에서 관광객들 또는 이제 베트남에 주둔했던 미군들을 상대로 해서 이 까터이들이 공연, 여장 남자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트랜스젠더 공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태국의 까터이 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연구에서도 태국이 실제로 태국 사람들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 아니면 다른 전 세계 국가들보다도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등등에 굉장히 관용적이다라는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설입니다. 다 설,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불교 문화가 그 큰 영향을 줬다고 해요. 태국 불교가 기본적으로 뭐 동성애자라든지 트랜스젠더와의 결혼을 금지하는 뭐 교리도 없고 굉장히 관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까터이가 된다. 그러니까 뭐 트랜스젠더나 뭐 동성애자가 되는 것 자체가 전생의 업보에 따라서 그냥 그 까터이의 삶이 윤회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니까 굳이 뭐 네가 뭐 까터이건 트랜스젠더건 뭐건 그냥 뭐 전생 때문에 뭐 어떤 윤회의 과정이구나 싶어서 뭐 그냥 그렇게 됐다. 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다 상자부 불교예요.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썰은 뭐냐면은 전쟁 때문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이 태국의 아유타야 왕조가 서쪽에 있는 이 버마 왕조랑 수백 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버마 왕조가 1563년부터 태국을 20년 동안 복속시키기도 하고요. 1760년대에는 아예 아유타야 왕조를 멸망시키기도 한 게 이 버마, 미얀마예요. 아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 태국인들이랑 버마인들이랑 엄청 많이 싸웠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왕조인 짜끄리 왕조, 방콕 왕조라고 하는데 이 짜끄리 왕조가 이제 미얀마를 다 몰아내고 지금의 영토 비스무리하게 나름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안정기를 가진 게 짜끄리 왕조, 방콕 왕조.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전까지 1563년부터 약 한 200년 가까이 아유타야 왕조, 그러니까 태국인들은 버마인들과 계속 싸워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인 남자들은 무조건 다 전투에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 가정경제, 이 경제는 누가 책임지느냐? 엄마, 누나, 이런 사람들이 다, 여성들이 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태국 사회에서는 여성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아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얘가 또 크면 끌려가잖아. 그럼 징집을 피하려고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여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평생을 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어린 소녀들이 남성성을 배울 만한 대상, 롤모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뭐 동성애자, 뭐 트랜스젠더, 즉 까터이로 살아간 게 아니냐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주 비과학적인 풍수지리학적인 분석입니다. 태국에 음기가 강하대요. 이게 뭔 개소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방콕이나 태국 여행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태국의 수도가 방콕이잖아요. 근데 이 방콕에 지하철이 거의 없고 지상철, 뭐 BTS, MRT 이런 것들이 있죠. 실제로 주차장도요,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다 지상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방콕의 지반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콕 지반의 지하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땅을 팠다 하면 물이 나와서 그렇다. 그만큼 이 방콕이나 태국이 음기가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까터이들이 많다. 이 뭔 개소리야! 방콕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방콕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방콕이요, 전 세계에서 이름이 가장 긴 나라입니다. 방콕이라는 명칭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얀마랑 엄청 싸우던 이 아유타야 왕조 때부터 지어진 이름이라고 해요. 요 당시에는 이제 감람나무라는 나무가 굉장히 많은 시골이었어요. 어촌이죠, 어촌.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는 도시니까. 그래서 방은 마을이에요, 마을. 콕은요,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람나무가 많은 마을이라고 해서 방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방콕 하면은 두 글자잖아요. 그리고 영어로 써도 B-A-N-G-K 이런 K-O-K 이게 뭐 7글자 아닙니까? 뭐 이게 뭐가 길어 라고 하실 수가 있죠. 근데 방콕의 법적인 명칭은요, 꾸룽탭 마하나콘, 줄여서 꾸룽탭이라고 합니다. 근데 꾸룽탭 마하나콘 하면은 이거 해봤자 7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정식 명칭은요, 꾸룽택 마하나콘 아몬 라따나꼬신 마인따라 아유타야 마하딜로 뽐노빠라 라차타니 무리롬 우당나차 니우에 마하사탄 아모비만 아와딴사티 사카타티와 이스누 깜브라시. 한글로 적으면 무려 69, 그리고 알파벳으로 바꾸면은 무려 168자 세계에서 왜 가장 긴 이름의 도시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뜻은 빠르게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신드레스도 위대한 도시 불멸자이자 에메랄드 부처, 위대한 인드라 신의 아유타야, 9개의 보석을 지닌 광명의 세계, 왕의 위세로 가득 찬 행복의 도시, 위대한 장소, 환생한 신이 다스리는 하늘 위에 땅의 집을 닮은 왕궁으로 제석천의 허락에 비슈파 카르만이 만든 아바타가 사는 비만아까 하늘을 사는 하늘을 나는 수레라고 하는데, 태국 애들은요 초등학교 입학함과 동시에 이 방콕의 정식 명칭을 통째로 외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외우는 그런 느낌,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외우는 그런 느낌인 거죠. 최근에는 요 태국의 인기 가수가 요거 그 방콕의 정식 명칭 69자짜리를 노래를 만들어서 그나마 이제 이름 외우는데 조금 도움을 줬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방콕 공화국, 방콕 왕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국 인구가 7,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콕 인구는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 야, 우리는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이 서울 살아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아니더라도 태국도 태국 인구의 한 15% 정도가 방콕에 산다. 이제 수도권 인구까지 포함을 하면은 한 1,500만 명 정도가 방콕 생활권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이게 경제를 보면 더 심각하다고 해요. 태국 경제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 GDP의 절반이 이 수도권에서 다 생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태국의 1인당 GDP가 8,000달러 정도인데요. 방콕의 1인당 GDP는 15,000달러입니다. 방콕 여행 가면 생각보다 물가가 되게 비싸네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서울공화국이란 말을 듯이, 그래서 태국도 방콕 왕국이다, 방콕 공화국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뭐 그렇게 말 쓰지 않아도 실제로 지금 입헌군주제인 태국의 왕조도 방콕 왕조라고 부르니까 뭐 그렇게 부를만 하죠.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억만장자가 제일 많은 게 또 태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빈부격차의 지역격차도 심하고요. 여기에 보통 고령화가 선진국에서만 일어난다라고 하지만 이 태국도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중에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는 이 태국 경제가 이미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죠. 태국 이야기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이 태국 한나라 이야기만 해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물론 하지 않은, 못한 이야기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태국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 3대 축제, 10대 축제 안에 항상 들어가는 태국의 물축제 송크란 얘기도 나중에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잠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태국의 현대사, 태국의 정치는 정말 습관처럼 쿠데타가 일어난다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정치 지형도 복잡다난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태국 여행 아니면 아예 태국의 현재, 태국의 정치사, 태국의 경제 이야기도 좀 더 깊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세계 지도로 여행을 떠나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